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진상처남 때문에 힘들었지만 마지막엔 대박 사이다 사건이 일어난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결혼 1년차 신생아 아빠입니다. 젊곤 처남과 있었던 일 때문에 저희 부부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었는데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는 글이니 오타는 패스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교 CC로 만나다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와이프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와이프와 오빠는 연년생이고 제가 와이프와 2살 차이가 나서 처남은 저보다 1살 어립니다. 저는 친척과 왕래가 많지 않은 집에서 자라 인척 간 호칭 같은 것을 접하지 못하고 자랐는데요. 와이프와 연애 시절 처남을 만났을 때 여친의 오빠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려 그냥 말을 편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처남에게 뭐라 불러야 하는지를 몰라서 저희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손이 처남이어도 제가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처남이라 부르고 서로 존대를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남에게 처남이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처남이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가 형님인데 제가 처남이라 불렀다는 이유로요. 근데 와이프도 처남 편에서 함께 형님이라 불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게 좋게 넘기려고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로 예전부터 하던 대로 그냥 반말하고요. 근데 처남이 저보고 또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더라고요. 자기가 형님인데 반말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존댓말을 썼습니다. 처남은 저에게 계속 반말했고요.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다행히 지원을 해주셔서 서울에 20평대 아파트로 하기로 했고요. 혼수는 와이프가 모아놓은 돈으로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좀 저가로 살림을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불만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말씀하시길 어차피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시작할 때 누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셨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저희 결혼에 도움을 주지 못하신 것을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근데 처남이 나서서 이것저것 간섭을 했어요. 나중에 아이도 태어나고 하면 집이 30평대는 돼야 한다면서 자기 친구들은 다들 30평대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가전을 좀 저렴한 걸로 하려고 중국산 제품을 들인 것을 보고는 무슨 신혼집에 삼성 LG 거를 해야지 없어 보이게 중국산을 하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걸 왜 자기 부모님과 동생한테 얘기해야지 저한테 얘기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큰 소리 나기 싫어서 그냥저냥 넘겼습니다. 처남의 행동들을 양가 부모님께 고자질하기도 뭐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처남의 꼰대짓을 그냥 넘기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알콩달콩 신혼생활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 날 처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결혼식을 하고 처가에 자주 찾아뵙지 않는다고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서운해 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자주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처가가 저희 신혼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은 찾아뵈야겠다고 생각하고 와이프에게 말했더니 와이프는 주말에 저랑 놀러 갈 곳도 많은데 뭘 그렇게 자주 가냐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가끔 처가에 가면 장모님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많이 준비해 놓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찾아뵈면 괜히 장모님 쉬는 날에 쉬시지도 못하고 음식 준비하느라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처남은 저희가 처가에 갈 때마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게다가 자기는 저에게 형님 호칭을 쓰도록 해놓고는 저를 부를 때 이서방도 아니고 그냥 제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회사에서 승진은 언제 하는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앞날을 위해서 자기 개발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등등 묻고요. 뭐 하느라 처가에 이렇게 드문드문 찾아오냐며 화도 내고요. 자기가 어른으로서 저희 부부를 잘 가르쳐야겠다며 벼르고 있으니 행동 똑바로 하라고 훈계하고요. 이런 말들을 꼭 저와 둘이 있을 때만 골라서 합니다.
회사 직원들 중에서도 점꼰들 꽤 봤지만 처남처럼 이렇게 심한 젊은 꼰대는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은 참고 넘겼는데 도저히 참기 힘들어서 와이프에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와이프는 자기 오빠가 그런 것이 저에게 그리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는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와이프의 태도에 더 화가 났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신혼이라 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데다가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어 그냥 또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지 3, 7일이 지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왔다 가시고 다음날 처가댁 식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와이프 산후조리 해준다고 일주일 정도 저희 집에 계시다 가시기로 하셨고요.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온 처남이 또 꼰대짓을 시작하더라고요. 애는 바로 눕혀서 뒤통수가 납작해야 관상에 좋다. 아이가 자기네 식구를 닮았으면 잘생겼을 텐데 아빠를 닮아서 못생겼다 등등. 아이까지 걸고 넘어지더군요. 그 말에 장인께서 처남에게 촐랑거리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핀잔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입 다물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장인께서 핀잔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제가 참지 못했을 거예요. 한참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아이 예뻐해 주시고 계셔서 저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처남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아이는 꼭 모유수유해라 어째라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회사 직원과 업무 관련 톡 중이라 핸드폰을 보면서 처남의 말에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처남이 갑자기 제 핸드폰을 획 낚아채더라고요. 놀라서 쳐다보니 저에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어른이 얘기하는데 딴짓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땐 못 참겠더라고요. 말없이 일어나 처남의 목을 손으로 확 밀쳤습니다. 발라당 넘어지더니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른 대접 받고 싶냐? 네가 나한테 어른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뒤지려고 씨. 아까 너 땡땡이한테 못생겼다는 말 했을 때 죽여버리려고 했어. 밖으로 나와. 죽여버릴 테니까 이 씨. 야. 라고 했어요. 아이가 걸려있으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험한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는 처남이 아니 이서방 그게 아니라 윗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니까 네가 윗사람이냐고. 네가 내 장인이야? 아버지야? 어린 새끼가. 됐고 따라 나와. 오늘 형이 네 버릇 좀 고쳐줄게 했습니다. 처남은 갑자기 아이 방으로 가서는 거기에 계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제가 자기를 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놀라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처남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처남과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간중간 처남이 끼어들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하려고 했지만 장인어른께서 소리 지르시며 처남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대고 있으니까 장모님께서 아들놈 잘못 키워서 이서방 볼 면목이 없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장인께서 장모님더러 아이 보고 있으라고 하시고는 와이프를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처남에게 저런 일을 당하는 동안 아내인 와이프는 뭘 했냐고 나무라셨고요. 와이프는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 몰랐다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남에게 다신 우리 집에 오지도 말고 아이도 볼 생각 말라고 하고요. 장인께서 처남에게 저에게 사과하라고 시켰습니다. 처남이 저에게 반말로 사과하자 매제가 나이가 너보다 많은 사람인데 어딜 반말을 하냐며 존댓말을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처남이 자기가 윗사람인데 왜 존대를 해야 하냐고 따지고 들자 장인께서 이 무식한 놈아 동학렬끼리 위아래가 어딨어. 처남매부 사이나 동서간 신의 올케간에는 나이를 대접해 주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네가 이따위로 예절도 모르고 행동을 해서 이서방이 내가 무식해서 널 못 가르친 걸로 알고 속으로 날 얼마나 비웃었겠냐 하시면서 앞으로 처남 잘 가르치겠다고 저에게 또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인어른의 대처에 마음이 거의 다 풀려서 괜찮다고, 처남의 몸에 손댄 것은 정말 저의 큰 잘못이라고 사과드렸습니다. 그때도 처남은 안 입고 온 표정이더니 갈 때까지 그 표정을 유지하더라고요. 장인께서 우리 아이를 좀 더 예뻐해 주시다가 처남과 함께 가야겠다 하시며 일어나셨습니다. 저 혼자 장인어른 차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처남이 계속 기분 나쁜 표정이더군요. 저도 다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남을 그냥 보내면 우리 아이마저도 능욕한 처남에게 강하게 대처하지 못한 못난 아빠가 될 것 같아서 처남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처맞을 걸 안 맞아서 아직도 인상 쓰는 거지? 네 같은 새끼는 몇 대 맞아야 표정이 풀릴 텐데 말이야. 아버님이 오늘 너 살렸다. 부모님께 목숨 걸고 효도해라. 하면서 팔을 한번 꽉 잡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어이없게 처남이 표정을 풀고는 자기 기분 나쁘지 않다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존댓말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인어른 차 출발하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산후조리 도와주시던 장모님께서 며칠 전에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물어보길래 그간 처남과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다고, 임신 중이라는 핑계로 제게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아들 뱃속에서 키우느라 그런 거니 이해한다고 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천사 같은 아이 보며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같은 분한테서 어떻게 처남 같은 아들이 자랐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남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 후기 남기겠습니다. 아, 쓰니님 정말 인격자시네요. 처남이란 사람이 아이 갖고 뭐라 할 때는 저도 뒷골 땡기고 떨리던데, 어쨌든 강력 대처 잘 하셨습니다. 아내분과 아이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